벌써 1000일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2월 20일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SEC의 기소, 그리고 1000일 넘는 시간, 의미 있는 결과들도 많았지만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소송으로 인한 리플 XRP의 시세 압박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XRP는 소송 리스크를 던져내고 도약의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약식 재판 결과를 통해서 절반 이상의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약식 재판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완전 배치되는 상황으로 제시됐다라면 진짜 못 볼 꼴 한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는 투자 계약, 이에 따라서 증권, 이후 2차 시장 판매 XRP는 비증권, 이걸 지금 큰 틀로 놓고 4월 23일부터 1심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물론 약식 재판을 통해서 리플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막연하게 1심 재판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배심원 평결 과정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사법부가 거의 일관적으로 SEC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리플 사건 1심 판결에도 의미 있게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나마 깔려 있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XRP의 시세는 참 아쉽고 어이없는 수준까지 자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2018년 이후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거의 꼭지점 끝에 와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캔들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지면 이 패턴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1월부터 3월까지 캔들이 잘 만들어지고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마지막 꼭지점 부근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패턴이 완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월까지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6월 말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때 즈음에 1심 정식 판결 최종 결론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월 23일에 재판이 개시되고 배심원 평결을 2분기에 진행할 거라고 법원이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 평결 결과가 6월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최종 판결의 방향성을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는 상황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RP 홀더로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보자면 6월 말까지 3개월 차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이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올해 2분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의미 있는 이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리플이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인 올리버 세고비아가 밝힌 내용인데,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한 제품을 리플이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미국을 떠나서 뭘 하겠다라는 것,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희석됐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IPO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모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모든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과연 XRP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달러, 50달러, 100달러 등등 말은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봉은 단연 음모론 수준으로 평가받는 XRP 10,000달러 전망입니다. XRP가 실제로 10,000달러가 되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이 정도면 XRP 한 개로 유럽 여행 다녀온다, 이런 말이 현실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10,000달러 됐고 일단 1달러라도 가자, 10달러만 돼도 내 인생 바뀐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XRP의 인생을 건 남자 잭 더 리플러가 공유를 했던 건데, XRP가 은행에서 채택되고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 나아가서 상품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까지 완전히 먹어버렸을 때, 그때 XRP 한 개에 11,360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XRP는 10,000달러로 디자인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 미디어인 크립토 뉴스가 지난해 올렸던 기사입니다. XRP 10,000달러 시나리오는 단순한 꿈 그 이상일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소 선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인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근거가 제시됐을지 괜히 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XRP는 중앙은행 CBDC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됐고, 그래서 미국 금융 생태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거래를 처리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10,000달러 넘는 가격 예측이 주목받고 있다. XRP 10,000달러 돌파 시나리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XRP는 1,000억 개가 존재한다. 또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CBDC와 관련된 글로벌 거래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XRP 10,000달러 시나리오에서 개당 10달러 수준의 가격대는 거래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10,000달러 이상의 가격이 형성돼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XRP 10,000달러 주장은 허공에서 나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XRP에 열광하는 사람이든 회의적인 사람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00달러 이상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싸하긴 한데 0.5달러 수준의 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XRP가 진짜 10,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전히 어느 정도는 회의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10,000달러 설계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마크 필립스입니다. 이 양반은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2019년 2월에 XRP는 10,000달러에 설계됐다. 이런 다소 전폭적인 논문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꽤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XRP는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기관과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의 멘트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걸 근거로 XRP 10,000달러 설계 근거를 하나하나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양반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XRP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XRP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2019년 당시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가치를 합한 총액이 1,100조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걸 XRP 전체 발행량인 1,000억 개로 나누면 얼추 개당 11,000달러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현재 환율로 1,300만원 넘는 거액의 시세가 형성됩니다. 이건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리플 XRP가 가진 송금 혁신이 어느 정도 강력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 짚어봤기 때문에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리플 XRP는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리플 에스크로 계정의 XRP 발행량의 55%가 잠겨 있었는데, 이건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XRP는 0.25달러에서 0.6달러 사이에 거래가 됐고, 이건 중앙값 양쪽의 120% 범위를 나타낸다. XRP가 1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기관들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꽤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스위프트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의 일일 거래 규모가 5조 달러였기 때문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긴 XRP를 제외한 450억 XRP를 사용할 경우 이 모든 스위프트를 XRP가 담당할 경우 XRP 한 개당 가격은 111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계산을 도출합니다. 총 거래 규모 5조 달러를 450억 XRP로 나누면 111달러라는 개당 가격이 나오고 이걸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XRP가 못 가도 100달러 갈 것이고 많이 가면 10,0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 같은 마크 필립스의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필립스는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멘트를 덧붙이는데 많은 XRP 홀더들은 가격이 진짜 10,000달러까지 높아질지를 물어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보장은 없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전체 자산 시장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1100조 달러 가치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2024년 2월 이후 딱 지금 이후가 적어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또 참 시점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음모론이라고는 해도 XRP의 특성과 미래적 가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음모론 수준은 다음부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한바탕 화제가 되고 나서 2달 뒤 그는 두 번째 논문을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는데 그때도 역시 제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호연지기는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부채 이슈가 등장합니다. 당시 논문을 보면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는 2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미 2022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는 3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4경 4천조 원 수준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한 이슈라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 일본의 공공부채가 12조 달러, 중국은 9조 달러, 영국도 3조 5천억 달러다. 이런 수준의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준비 통화를 소개한다라며 XRP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XRP는 1000억 개가 생성됐고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XRP가 개당 10,000달러에 형성될 경우 1000억 XRP는 1000조 달러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건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한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XRP는 명목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준비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국 정부는 발표할 것이다. 이건 유틸리티와 매수세를 붙여서 XRP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건데 이후 각국 정부는 XRP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목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순도 100% 수준의 음모론이라고도 바라볼 수도 있는데 뭔가 끄덕여지면서 가슴이 또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두 번째 논문을 마무리하며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 등이 리플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유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데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멘트 2년 뒤에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크 필립스 논문을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의 무게를 찍고 있는 사람들은 SEC가 억지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정부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XRP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팩트들과 각국 정부의 음모론이 묘하게 섞이면서 XRP 100달러 내지는 10,000달러 음모론이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음모론적인 성격에 좀 더 현실적인 팩트를 더해주는 것은 XRP가 새로운 국경 간 송금 결제의 기준이 되는 ISO 2002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국 정부가 ISO 20022를 도입하는 것은 CBDC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미국 연준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도입했습니다. 리플이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참여하는데 미국 연준도 도입을 하고,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고, 이런 상황이 더해지다 보니까 XRP 진성 홀더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팩트는 좀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상황을 놓고 XRP가 모든 CBDC 송금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CBDC 시대가 본격화돼서 CBDC를 통한 국제 송금이 일상화된다라면 리플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비자, JP모건 등 여러 기관들의 송금이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해주고 있는 XRP $10,000 시나리오. 실제로 XRP가 세계 준비통화 반열에 오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브릿지 커런시로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IPO 이슈가 대기 중이고, 미국을 제외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서는 이미 XRP에 대한 채택 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지점은 과연 유틸리티적인 훌륭한 기능성이 언제쯤 시세에 반영되느냐 이거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CBDC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리플 소송이 적절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플 XRP는 크립토 종목들 가운데 끝판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하기 참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워낙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XRP 가지고 인생 역전해보겠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 성격이 매우 강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